보셨어요, 수석님? 적셔봤죠. 아니 네 분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3주 만인가 되네. 그렇죠. 네, 예, 보고 예.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굉장히 재기발랄하고요. 촌철살인이 있고 약간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장성철하고는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니, 왜 없는 분위기를 시청률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판도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최종 득표율 56.52%, 39.37%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압승이었죠.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아니,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선거 결과. 예. 선거 결과 일단 한 줄 평으로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한 줄 평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오, 여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네. 얘기인가? 오브 더 윤, 포 더 윤, 바이 더 윤. 같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네, 설명해 주시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을 갖고 생각해 봤을 때 원인 제공자 공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특이한 선거예요. 예, 굉장히 특이한 선거가 됐어요. 과거에 전례가 없어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보궐선거잖아요. 네. 근데 전국 선거가 돼버렸고요. 정권 심판이냐, 거야 심판이냐, 네. 이런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도 이 정도 수의 의원이 강서구에 몰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각각 뛰어야 되니까 보궐선거에는 몰리죠. 근데 구청장 선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판을 키워놓은 거는 국민의힘이죠. 김태우 1인이 대통령을 움직이고 용산을 움직이고 당을 바보로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표를 줍니까? 안 주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럼 이 민심을 읽었을 때? 저는 18%라고 안 했지만 15% 이상 이긴다고 제가 출연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아, 이게 참 불가능하다고 하세요. 아니, 왜 불가능? 조금 냉정하게 봐야 돼요.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과정 몇 번 얘기했지만 조각했다. 윤 대통령이 조각했다. 용산이 조각한 거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총선 당대표를 조각하다시피 만든 이유는 국민의힘을 자기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정치 동업을 하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정치인들로 구성된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 김기현 대표로 안 보잖아요. 조연의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주연은 누구예요? 다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면은 조각한 사람들을 누가 바꿀 쫓아낼 거예요? 수가 있죠. 누가 바꿀 거예요? 제가 바꿀게요. 네. 있어요. 그런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그립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립? 근데 웃기잖아요. 예? 주 원인은 용산인데. 예? 그게 지금 여당의 그래서- 숙명이라니까. 그래서 아시잖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뭐 아주 간단하죠. 근데 딱 듣는 순간 그게 무슨 정무적 의미나 혹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난 거예요. 그 관계상 오랫동안 이제 좀 좋은 사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를 못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안철수 대표님이 꼽히면 못 말려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당까지 가고 새로 당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 소위 말해서 당이 또 다시 또 갈라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감정선이 한번 어디로 닿으면은
이게 또 멈추지를 않는 분이지. 여당은요, 국정운영 지지율을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그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거는 1차적으로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용사는 누구도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진다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조짐도 안 보여요. 같은 독법이 이렇게 달라.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죠? 안쓰럽습니다. 안쓰럽습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은 든 거죠.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은 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행 방어하려다가 주랭랑 모습까지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이미 악영향 미치고 그렇게 만든 국민의힘 뭐 당대표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영향 미치고 끝난 다음에 뭐 건의했다 이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정치 고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지 딱 1분씩 드릴게요. 근데 저희 제작진이 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모자이크 처리에 음성 변조를 음성도 변조? 음성 변조. 네 분이 어떤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판단을 선행해서 보고하세요. 보기 싫은 분. 다시 해요. 보고해. 처음으로 다시 하네. 중간에 끼어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 뭐 진짜 진심이다. 진짜 진심. 선거 방송이야 저 앞에 보고하게. 예,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판단을 선행해서 하고 오더를 내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듣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판단하고 오더 내리는 그런 국정운영은 국민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절대 이롭지 않습니다. 검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리고 대통령이 뛰어난 장악력은 민심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정당은 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 쳐다본 거 맞아요, 대통령? 안 쳐다보고. 안 쳐다보셨죠? 방향은 잡았는데 끝까지 안 보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한 걸로 알 거야.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자유를 국민 독립 만세. 이번 승리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선거를 이겨서 리더십이 안정 궤도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호를 분명히 받았으면 그에 맞는 당 운영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행보를 해야 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명 뭐 징계해야 된다. 그냥 강성당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특히 선거를 이긴 연후에 이 페이스를 잘 갖고 가야지 당내 갈등 문제로 다시 이것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하면은 정말로 역풍 맞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운대 바다에 빠져 죽지는 말아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는 상황이죠. 일종의 선제적인 저는 뭐 탈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자청해서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용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뒤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따를 사람이 아마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없을 겁니다. 영남권의 다선 의원을 보면 우선 지도부 내지는 원내대표예요. 또 정책위 의장. 총선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 총선 치러야 되는 지도부를 물갈이 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고 본인들도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뒤이어서 영남에 누가 하태경 의원이 튼 물꼬를 따라서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주는 동참자가 있을 거냐. 그런데 하태경 의원으로 나는 끝날 것 같아. 왜냐하면 다 거기 면면이 보면은 건들자니 지도부고. 이 지도부가 선당우사의 자세로 안 수도권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죠. 의석수 대비하면 비율이 비슷해.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의석수 대비하면 비슷하다. 아니 다선 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삼선이 의석수 거기- 대비로 삼선이 몇 명이야? 비율로 하면 그런데 절대 거기 숫자가 17명 훨씬 우리 더 많아요. 20명인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거 아무튼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뭐 마지막까지 좀 망설이게 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너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가?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문재인 대표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뭐 박지원 선배, 또 김한길 대표 전부 탈당했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반대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을 석권했죠. 그럼 뭐 할 거냐? 사무총장 최재성이 뭐 우리는 내려놓겠다. 혁신하겠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불세출 사무총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인재영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입당 시스템, 불세출의 사무총장이 법 통과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이 막 탈당하고 이럴 때 하루에 막 2만 명씩 들어왔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법이 통과돼도 그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잖아. 국민의힘은 죄송하지만 한 2년 후에 그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에너지를 최재성 불출마, 인재영입, 온라인 입당 시스템 사전에 준비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중도층에 신호를 하고 그러면서 다 진다 그러는 선거를 180석 이상 한다 그랬죠. 비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불세출의 사무총장에서 불멸의 사무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무총장 쉽게 나오지 않아요? 사무총장도 유지하고 출마도 했으면 더 많이 이겼을 것이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총선을 치르는 당대표라는 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총선을 치르잖아요. 여기서 지면 이재명 대표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면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데에 교두보가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총선 불출마하겠어요. 최재성스럽다. 역발상.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당대표 직위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불출마하겠다. 민주당 승리에 매진하겠다. 당선돼도 2년 뒤에는 대선 후보 나가려면 또 사퇴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불출마로 총선에 그냥 올인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불리한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최재성 수석다운 불세출의 그래. 사무총장과 불세출 정무수석을 해본 사람이고 최재성 수석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가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떻게든 국회의원 배지를 그럼 가지려고 할 불출마도 만약에 한다면 방탄용이에요? 아니죠. 그건 커플레임 안 되죠. 불출마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이슈 토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총선 모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더 핫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진실의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